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네오셈이라는 종목을 좀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 자, 요번에 이야기 드리는 내용은, 좀 이전에 다른 기업을 설명드렸던 내용과는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 분석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기본적 분석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 하나로만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본적 분석 하나로만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합쳐가지고 분석하는 방법 중에 이것도 이제 분류를 해보면은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탑다운 방식을 설명을 드려보면은 뭐 이제 경기 흐름이 좋다, 요즘 경기가 좋다, 그러면은 그 경기가 좋은데 어느 업황이 수혜를 받는지, 그리고 그 업황 내에서도 어느 기업이 가장 잘 나가는지, 그리고 잘 나가는 기업들 중에서도 뭐 차트가 괜찮은 거, 아니면은 뭐 수급이 괜찮은 것들이 무엇인지, 자, 이런 식으로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으로 내려가는 게 탑다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차트적인 측면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큰 그림을 그려가는 방식이 이제 바텀업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바텀업 방식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본 종목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 눈높이를 어디에 맞춰야 되냐,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서, 최대한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노력은 하는데, 지금 이 영상을 지금 굉장히 많이 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기본부터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너무 방대해지고, 이게 너무 이게 좀 이 네오셈에 대한 그 내용을 집중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좀 눈높이를 너무 낮추기보다는 조금 올려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나 모르시는 내용들, 왜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면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카톡방에서 말씀해 주시면은 추가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 네오셈이라는 종목을 왜 제가 관심 갖기 시작했냐면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단 특징을 찾았어요. 자, 이전의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 이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5월달 말, 2020년도 6월달 초에 기관들의 수급이 붙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기관들의 매수세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구간을 살펴보면은, 이제 매수세가 붙기 시작했던 5월 말, 6월 초가 노란 동그라미, 그리고 이후에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붙고 있는 게 이 파란색 네모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만약에 기관이라면은 지금 여기서 매수에 들어왔고 여기서 꾸준히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데, 목표는 우리가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럼 언제 매도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왜 매수를 했는지 명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자, 일단 이거를 살펴보기 이전에 이 네오셈이라는 주가가 어떻게 해서 상장이 됐고 지금까지 흘러왔는지를 먼저 좀 알아봐야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오셈이라는 종목은 2018년도에 상장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2,000원대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신규 상장주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듯이 장 초반에, 그러니까 상장 당시에 변동성이 상당히 큰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변동성이 없는 걸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상장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얘가 우회 상장을 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신 밸런스 제 3호 스펙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스펙주들은
공통적으로 2,000원대 가격으로 출발을 해서 상장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스펙주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집단이죠. 그래서 돈은 있는데 사업 아이디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 아이디어를 찾아가지고 아이템을 찾아서 상장시켜주고 이 스펙 투자자들은 돈을 버는 방식을 채택을 하는 건데, 자, 요게 성립을 하려면은 상장 이후에 이 가격대 위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이 스펙에 투자했던 투자들이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네오셈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예전에 제가 스펙주 투자했던 걸 참고로 하나 좀 보여드려 보면은, 엔터메이트라는 게임 관련주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제가 2,350원대에 접근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2,350원보다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죠. 아마 뭐 이제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통해서 가격 조정이 들어갔던 부분인데, 이때 당시 한번 좀 투자했던 방식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2,350원에 투자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에 보통 스펙주가 2,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2,000원대 위로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상장 당시에. 그래서 그 말은 아마 이 조만간 스펙주가 이제 합병을 하겠다라고 이제 미리 예상을 하고 접근했던 거고, 이후에 실제로 거래 정지를 통해서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상장하게 되면은 이게 주가가 상장 당시 가격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물론 업황이 좋아서 그 기업의 실적이 그 당시 실적이 좋아서 주가를 끼어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반대로 이 당시에 투자했던 주주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뭐 억지로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올리는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때 네오셈으로 넘어와서 다시 본다면은, 네오셈 같은 경우는 스펙주 상장 이후에 실제로 수익 실현시킬 수 있을 만큼의 가격대가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한 부분, 물려있는 자금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지금 요번에 본격적으로 띄우면서 매수세가 붙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명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일단 네오셈을 접근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관이라면은 이 네오셈이라는 걸 어떤 명분으로 보고 들어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나 얘네가 뭐 하는 기업인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동사는 2002년도에 설립해서 뭐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서 2019년도 스펙과 합병을 해서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업체로 SSD의 성능 및 신뢰성을 검사하는 사업,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라는 거죠. 그래서 제품의 주력적으로 매출은 반도체 장비 테스터기가 93.66%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이쪽 관련 업황이 좋아지면은 수혜를 보는 거고, 나빠지면은 조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 구조를 보면은 실제로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좋았죠. 2015년도부터 꾸준히 좋아진 걸 볼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성장을 하다가 2019년도 때 꺾였어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쪽 관련 업황이 수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꺾인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번에 이렇게 매수가 붙은 거는 아마도 다시 요번 분기 때부터 매출에 대한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1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대 수급이 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단발성인 부분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부분인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자료냐면은, 자, 대신증권에서 6월 26일 날짜에 네오셈 기업에 대해서 관련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냥 핵심만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부분을 봐야 되냐면은 이 부분이죠. 자, 2020년도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강 등 이제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 증설로 인해서 이 SSD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문화가 바뀌었죠. 언택트 관련주들 비대면 시장이 커져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부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네오셈도 이렇게 주가 그리고 실적 면에서도 성장이 나온 걸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따져 보면은 네오셈 말고도 다른 비슷한 장비주들도 아마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오셈과 지금 현재 같은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을 살펴보면은 한미 반도체도 이제 오늘 보시면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뭐 키다리 스튜디오, 뭐 오킨스 전자, 젠백스 뭐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쪽 시장으로 이쪽 관련주들로 이제 투자뷰를 잡아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네오셈으로 넘어와서 좀 보면은 네오셈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지금 수급이 붙기 시작했다라는 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기관들이 매수세가 붙었던 이 2,000원대에서 매수에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2020년도 하반기 때도 계속해서 매출에 대한 상승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00원대까지 주가 조정이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려오면 좋지만은, 조정이 나와서 내려오면 좋지만은, 만약에 내려오지 않는다면은 이쪽에 대해서 돌파뷰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관점에서도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단 지금 하나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기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만약 여기서 매수에 들어갔다라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리스크가 있는데, 자, 투자를 할 때 생각을 해야 될 게 4대 리스크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 이제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유동성 리스크가 뭐냐면은, 내가 만약 여기서 이제 100만 주를 샀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2,000원대 100만 주를 샀는데, 이것을 내가 예를 들어 2,800원에 팔고 싶어요. 그러면은 2,800원에 이 100만 주를 사줄 다른 투자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투자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예를 들어 여기서 10만 주밖에 없다. 그러면은 내가 매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가격에 물량을 넘길 수 있을 투자 주체를 만들거나, 그게 첫 번째 방법. 아니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그 주체를 만들지 못한다면은 그냥 주가를 쭉 띄우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팔아도, 그 100만 주 어느 가격에 팔아도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게 해서 주가를 쭉 끌어올리는 방법. 이 두 가지 둘 중 하나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두 가지 다 진행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이야기 드렸냐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요 그 기간 레포트가 지금 보시면은 6월 26일 날짜에 나왔죠. 근데 재밌는 거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붙기 시작했던 게 5월달 말, 6월달 초에 붙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6월 26일 날짜에 이 윗꼬리 피레칭 크게 달린 게 보여지는데, 만약에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기관들이 먼저 선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리포트 하나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보내고 주가를 띄운 다음에 여기서 물량을 털었다면은, 그래서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리스크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됐고,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요번에 문화의 변화, 이런 시장에 대한 변화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로 해서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붙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면은, 이거 역시도 이 매물대를 뚫고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네오셈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아무튼 이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 한번 이쪽 관련주들로 해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쭉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네오셈도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WI 같은 경우도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이런 종목들로 한번 좀 접근을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런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원래 기관들의 수급이 붙는 게 좀 중소기업주들, 이제 우량주들 쪽에 많이 붙는다라는 거죠. 시가총액이 뭐 이렇게 1,000억짜리, 뭐 2,000억짜리 요런 쪽에서는 잘 붙지 않는 게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이런 지금 요번에 시총이 낮은 기업들의 기관 매수세가 붙는 것들 중에서 아마 이후에 좀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도 좀 관련주들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네오셈이라는 종목 한번 말씀드려봤고, 일단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면은 뭐 댓글이나 아니면 카톡방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은 내용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